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김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사연 보내는 김 작가십니다.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삼성라인 새거 파는 회사에 스카웃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삼성전자 고독으로 출퇴근 하니까 정신없어서 한동안은 방송이 못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주말 심심해서 5시간 정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평일에는 방송대 공부, 공인중개사 공부하고 있어서 방송이 자주 못 들어왔네요. 부모님이 3억 정도 지원해 주셔서 25평짜리 아파트짜리로 이사도 했습니다. 뇌전증의 경우 케톤식이 요법, 즉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식단으로 많이 좋아졌고 증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네요. 이제는 뇌전증이 더 이상 완치될 거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이 병을 받아들이기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부쩍 생각이 드는 게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버지와 저였을 때 제주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대표, 지금은 수도권에서 매출 80억 정도 나오는 회사 운영 중이시긴 한데 부모님이 부담스럽게 K5까지 사주셔서 뇌전증인데도 불구하고 잘 타고 다니지만 솔직히 K5는 분수에 넘치는 차 500만원짜리 중고 타려다가 절대 안된다고 하시면서 K5 계약해서 타고 다니고 있네요. 뭐 경기 안좋다, 일자리 없다 이러는데 건설회사 미장 타일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해요. 저도 직장생활을 적당히 하다가 미장이나 아니면 타워크레인 등등 이런 쪽으로 나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뜨고 어떤 직업이 지는 상황이 될까요? 3D 업종은 항상 사람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4년제 나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있지. 아는 여자 동창 중에 사회복지 서석 따고 자꾸 공무원 시험 떨어지니까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아서 미장 배워서 기술직으로 잘 사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요? AI 시대. 최근 아는 동생도 이마트를 퇴사했어요. 쿠팡 시대. 초고령화 사회. 지금 20, 30대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단 자기 자랑이 한 6칸이네요. 예. 그러니까 자, 진짜 내용은 어디서 붙었냐면요. 여기 이건 날려버려야 돼. 이거 적으려고 이거 이건 날려버려야 되죠. 이거는 결국 자기 근황 적으려고 이걸 넣었네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본론만 얘기하지. 제 스타일 알면서 진짜. 아니 NTV라며. NTV 진짜 결국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잖아. 결국 아픈데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차 샀다. 기만이잖아 기만. 나 진짜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니까. 봐봐. 아니 자기 자랑한 다음에 경기 안 좋다면 이거 누가 공감을 할까 이게. 아니 봐봐. 이렇게 쭉 졌다 갑자기 뭐 경기 안 좋다 일자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온도차가 있잖아. 여긴 영상인데 여기 영화야 이게. 아니 여기는 제주도인데 여기 개마고온이야. 온도가 30도 차이 나 이게. 참나. 주변 사람들 재수없다 이런 얘기 안 들어요? 재수없다 이런 얘기 안 들어? 정말 믿으면 안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일단 반박을 할게요. 이분이 은수저도 됩니다. 집이. 딱 봐도 은수 되죠? 네, 은수 됩니다. K5면 3세대 그거네. 페리 모델. 이게 눈 찢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 예. 눈이 이렇게 찢어진 거, 이거. 부시면 찢어진 거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그거 샀나 보네. 예, 뒤에 기억자. 예, 그건가 보네. 예, 부시면 헤드라이트. 배트맨 헤드라이트, 배트맨. 예, 그 헤드라이트 배트맨 보더라고. 배트맨 헤드라이트 기억자. 예, 그건가 보네. 자, 이 말을 제가 고지곧대로 듣지 마시고 저 사람들 의도를 깨부숴 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뭐 경기 안 좋다, 일자리 없다 이러는데 건설회사 미장 타일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는 거 힘들다. 뻥입니다. 뻥이에요. 이 말 고지곧대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 구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예요. 이게 일이 힘들다거나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안 줘. 미장 타일 일 없습니다. 인테리어 일 없으면 현실은 그래요. 미장 타일 인테리어 일 없어요. 일 따기 힘들어. 왜냐? 미장 타일이 뭐 건설 아닙니까? 건설? 요즘에 리모델링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일 따내려면요. 요즘에 이사도 많이 하고 리모델링 많이 해야 돼.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집도 안 사고 안 팔려 이게. 옛날하고 달라. 물론 잘 되는 것도 있겠죠. 이게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저분들 말만 믿어서는 안 돼요. 보통 이런 건설 쪽 하시는 분들 다 구라쟁이야. 구라쟁이. 입 벌고 입 벌고. 네. 구라쟁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초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거짓말이 봐봐. 10년 이상 한 사람 구하기 힘들다. 그럼 초짜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 일 할 줄 몰라요? 가세 이거잖아. 그러니까 10년 이상 한 사람들만 구한다는 거고 그 이하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쪽에 발을 담갔다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쓰겠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을 가려 뽑겠다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 없도 있단 말 하면 안 돼. 이 사람들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이 건세쟁이다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건설 쪽 일하신 분들 말이 보면 아다르고 달라. 얘네들이 말장난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구하려고 한 사람 입장하고 완전 배치되면 이 사람들은 뭐 요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좀 뽑고 싶긴 한데 뭐 요즘에 뭐 사람이 없다. 개뻥이면 개뻥. 예. 이 건설하시는 분들, 건설쟁이들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과 행동이 달라 이게. 말과 행동이. 아니 미장 타일 잘 배우면 돈 낸다는 거 다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 이거를 왜 사람들이 안 할까? 일단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더러워요 이게. 자꾸 데모가 뭔지 아시죠? 네? 데모도가 뭐냐면 조수예요 조수. 그러니까 따까리 가가지고 지문기고 왜 그냥 시다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시다라 부르기도 하고 데모도 부르라 하는데 보통 데모를 시킵니다. 언제 이 가르쳐 줄지 몰라. 그래서 빨리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줘요. 막 6개월, 1년 기다리는데도 안 가르쳐줘. 몸들이 힘들어. 그래서 참고 하다가 그만두는 케이스가 많아요. 물론 멘탈이 약해서 그만두는 케이스 있어.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많이 뛰어들었다니까? 이쪽으로 뭐 평생 직업할 수 있고 돈 된다. 안 가르쳐줘,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집 밖으로 뺏기니까. 이쪽 일은 한정적인데 기술자가 많아지면 밖으로 싸움 해야 되거든. 기술자가 많아지면 문제가 뭐냐면요. 단가가 낮아집니다. 단가가 낮아져. 그걸 주려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맞아, 일 따올 때, 저쪽에 30만 한다고, 저희 27만 할게요. 싸게 후려쳐버리는. 그럼 일을 뺏어온단 말이야. 이 젊은 뉴비들이 들어오면 단가를 올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쳐가지고 깎아내린단 말이죠. 그럼 그 전에 인당 30만 받을 수 있는 이게 25만원, 24만원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싫은 거야, 이게. 이게 젊은 친구들 그런 거야. 우리가 싸게 해가지고 따오는 거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 따오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더 서비스 잘해줘. 그러니까 보통 노가다하는 분들이 보면, 노가다는 건설 저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보면 돈 받은 만큼만 일해. 근데 젊은 친구들 좀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 건설이 배우면 서비스나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돈 싸게 받고 뭔가 이렇게 얘기해. 혹시 일하고 나서 이제 후처리가 뭐 문제 있다거나 마감이 안 돼 있으면 즉시 저한테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보통 업자들은 한 번 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안 가요. 안 가. 해줬으면 장땡이지. 일해주고 돈 받았으면 끝이죠. 뭐 해달랍니까? 이런 경우 많아. 근데 젊은 층 배워가지고 이런 걸 차리잖아. 그러면 저희는요 일 끝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뭐 문제 있으면 다 보수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밀려요. 이 고인물들이. 그게 싫은 거야. 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배우면 좋아요. 나 이런 거 배우기 원하는데 못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터스가 장난 아니에요. 이 건설쟁이들이. 터스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이 친구를 일을 제대로 배우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차릴 거란 말이죠.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이런 기술에 배우면 내가 소장돼가지고 내가 업체 차려가지고 내가 일 떠오는 거 그걸 이제 목적으로 배운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저 친구들이 차별을 많이 시킨단 말이죠. 네. 전문성을 키운다는 거. 그게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젊은 층 배우잖아. 뭐 블로그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어요. 기본으로 다 만들어. 지금 뭐 일 배우신 분들 보면
특수청소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총섭하는 분들 보면 잘해요. 일만 하는 게 아니야. SNS로 이렇게 상담도 많이 받고 인스타도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블로그도 만들고 유튜브 다 만들어요. 근데 그걸 못 따라가 지금 나이 차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뺏길까봐 그런 거야 이게. 걔네들 배워가지고. 아유 씨 이 인간들은 진짜 욕 나오네요. 이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속 시원하죠 여러분.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이래서 이 건설쟁이들이 욕먹는다니까 진짜. 이거 진짜 팩트라니까 여러분. 아니면 댓글 다시면 혹시 이 영상 보시면요 건설 쪽 일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라 말 못할 거리 이거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 쉽게 벌려고 하다가 근성 약해서 그만두는 케이스는 있는데 정말 큰맘 먹고 왔다가 실망해서 나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 진짜 작정을 들어왔는데 자꾸 나를 뭔가 이용해. 안 가르쳐줘. 희망 고문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한데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으면 저 여기서 나가 있습니다 하는 거야. 그럼 잡아. 가르쳐 줄게. 근데 몇 번 해요. 안 가르쳐 줘. 그럼 더 나가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진짜 비비지합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아휴 진짜 할 말 많다 여기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한 사람 모자르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야. 네. 선가드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거 끝나고 갑시다. 선가드님. 옛날엔 모자랐죠. 근데 지금 모자르잖아요. 왜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잖아 이게. 이 수리업적인 문제 뭐냐.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 자기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안 들어갔죠. 그 빈자리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외국 사람 채우는 거야. 그래서 뭐 패널 조립하거나 HP 만들거나 뭐 연장원이 하는 거 다 외국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만두지 않아. 경기가 안 좋으니 그쪽 돌아가려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거기 자리 차지하고 있어. 일을 잘해.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모자란 것도 분명히 있겠지. 있긴 한데 옛날보다는 그렇게 모자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네. 뭐 지금 4년에 나온 사람들 갈 데 없으니까 눈을 낮춰 취업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예전처럼 쉽진 않아 이게. 왜냐하면 지금 외국 사람이 이미 들어와서 예,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무튼 일단 제 생각인데 뭐 제가 하는 말이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왜 성가디 흥분하셨습니까? 이게 근데 업자들마다 다 달라 이게. 근데 좀 나쁜 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설 쪽에. 네. 인테리어 이런 쪽에 좀 질 나쁜 사람들이 아직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열을 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일단 쉬운 일자리는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자리. 쉽고 편한 일자리는 없어져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앞으로 파이가 많이 쪼그라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아, 건설 쪽이 한다고요. 근데 건설하는 사람들 소장마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건설 쪽이 좀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다혈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다혈질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그냥. 보통 쇠만 치는 분들이 다혈질이 많아요. 공장도 쇠덩어리 받친 분들이 예. 다혈질이 많습니다. 근데 건설 쪽이 워낙에 좀 거치거나 약간 야생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일단 기분 나빠도 사과드릴게요 성가님. 사과한 대신에 2부 바로 갑니다 성가님이. 바로 쫓아오세요. 이거 어차피 마지막 선입니다 성가님. 다 틀리다고요? 에이 성가디님 근데 이게 업자마다 달라요. 그러면 성가디님 봐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설득해보세요. 설득해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라고 설득해봐. 이게 뭐 공사한 사장님이나 회사마다 사람이 케바케긴 해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일 배우는 거는 사수를 잘 만나야 돼. 예, 사수나 이제 업체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좋은 어떤 업체도 있는데, 좋은 업체는 좋은 어떤 그런 기술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 근데 모든 쪽을 다 아는 건 아니죠. 모든 쪽을 다.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성가진이 오랫동안 저쪽에 있다 보니까, 저쪽 사람들 편드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 예, 아무래도 저쪽 사람 정이 있다 보니, 건설 쪽이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의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근데 오히려 농사 같은 일이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사나 이제 단순 일자리 있잖아요. 예. 노동 관련된 일이 더 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서. 약간 있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자분들 버스 운전하면 좋다고. 버스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버스 하루만 파업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예, 농사나 아니면 요즘 여자분들 버스 기사 좀 하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여자분들이. 남자 월급 똑같이 받고. 여자분들 버스 일하면 시내버스도 이제 평달에 세금 떼도 한 340, 50될 겁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게. 여자분들 웬만한 뭐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물론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여자라고 해서 뭐 노선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이제 남자는 일하는 분이 뛰어줘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농사는 그게 있어야 돼. 농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 자본도 없는 사람 뛰어도 위험해요. 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먹는 게 중요해진다니까. 먹는 건 이거는 4차 산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젊은 친구들이 좀 농사 우습게 보잖아요. 농사를. 농사의 가치를 좀 낮게 보는 우리나라는 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농사라는 게 기본 자본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요. 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 그 들어가서 하면 골로 갑니다. 보통 농사에 잘한 분들이 보통 있잖아요. 이제 2세, 3세들이 많아요. 보통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서 농사 지었는데 그 이제 물려받아서 예, 농사 이제 어깨 너어 배워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죠. 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도시에 자란 분들이 저렇게 농사하겠다 들어오면 위험해, 이게. 위험해. 만약에 외가댁이나 친가댁에서 농사 쪽에 일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서 이제 잘 보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도 뭐 우리 집에 뭐 농사 짓는 가족이 없다 이러면 사실 힘들어요, 이게. 예. 농사라는 게 워낙에 학연지원, 혈전 이런 지역유착이 심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 아니면 굉장히 아예 뭐 땅을 안 주려고 한다거나 안 도와준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 기농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기농이. 기농 하려면 어차피 농사 지어야 되거든. 거기서 뭐 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작게 농사 짓는데 농사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지. 뭐 땅 사용 문제나 도로 사용 문제, 아니면 이제 물 사용 문제 이런 거. 그 지역 산업 부딪혀야 되는데 보통 도시 사람들은 개인주의란 말이야. 그냥 같이 쓰는 거니까 뭐 법적 문제 없으면 다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 나고 자라신 분들은 당신도 여기 들어왔으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어, 여기 왔으니까 어르신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매달 얼마씩 돈 넣고 물 사용료 내고 그리고 이제 한 2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이제 동네 모임에 꼭 나오고 행사에 꼭 참여해라. 도시 사람들이 싫거든요. 아니 농사 뭐 우리 땅이 우리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보고 살면 안 됩니까? 참여 안 하고 이게 심하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 충돌 발생하는 거죠. 이게. 네, 충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3D 업종은요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나을 겁니다. 들어가는 게. 근데 3D를 배우려면 좀 그 사수분들 있잖아. 그 좀 일 좀 배운 분들이 마음 열려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죠, 이게. 꼰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난 블루칼라 쪽이 다시 또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블루칼라. 화이트 칼라는 점점 엘리트 말고는 좀 들어갈 데가 많이 없어요. 엘리트.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엘리트는 살아남겠죠. 엘리트 분들은. 근데 애매한 분들이 있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 이런 거야.
AI 이런 IT도 애매한 분들이 못 살아남아요. 애매한 분들이. IT가 좀 그래 보여. 소수의 엘리트나 프로그래머들은 살아남아요. 그분들은. 근데 문제는 어중간한 사람도 있잖아. 어중간한 사람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못 살아남아. 미술 분야도 정말 잘 그리고 독창적인 어떤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살아남아요. 근데 문제는 애매한 분들 있잖아. 애매한 분들. 잘 그리는 애들 뭐 특색이 없고 뭔가 유명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 못 살아남죠.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AI도 뭐든 잘 나가잖아. 작가분들. 일본은 아날로그를 굉장히 많이 존중하다 보니까 뭐 이노에 타키코나 뭐 돌아가신 토야마 아키라나 아니면 이제 뭐 아오야마 고시오 같은 그런 일본 작가들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데 오히려 그게 더 파워가 있잖아. 독창적이다 보니까. 우리 AI를 그리면 더 깔끔하게 그리겠지만 옛날 그 만화 그림 펜터치 있잖아요. 그 마카 펜터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가리님. 안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 있잖아. 오히려 그런 것은 전 살아남을 것 같아요. 뭐 기술 분야나 아니면 이제 블루칼라 쪽? 블루칼라도 정말 단순한 쪽은 뭐 기계 대체할 수 있겠지만 블루칼라는 근데 전방위적으로 그 전방위적으로 완전히 바꾸기 힘들어요. 완전히 싹 다 바꾸기 힘듭니다. 제 생각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청소가 왜 요즘에 좀 레도션이 되냐면요. 청소는 어, 너무 단순해요. 청소는. 청소업체 많이 생기잖아.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가 아무래도 진입장이 낮다 보니까 예. 청소 요즘 좀 포화 상태라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같은 거. 왜 입주 청소나 아니면 이제 뭐 건물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일단은 남들이 누구나 다 뛰어드는 분야보다 관심 안 가진 분야를 좀 뛰어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네.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애매하게 잘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 애매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점점 대학으로 뭔가 이제 값어치를 하는 사람들 많이 없을 겁니다. 대학 졸업적으로 뭔가 좀 원하는 직업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뭔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무기가.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자기만의 컨텐츠나 무기가 필요해. 예. 아무리 구독자 많아도 몇 년 뒤에 이제 시들시들한 사람들 많이 바꾼 저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저는 근데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 어느 분야든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무기.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꼭 필요한. 그래서 어디까지 제 생각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아무튼 예, 이야기 보내신 작가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